요건법은 판례 같은 거 다 집어넣었잖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유학집이. 유학 강의가. 저요? 페이지요? 475요. 16권을 보세요. 물상대의라고 나와있죠? 물상대의가 한 2번 정도 우리 시험에요. 단일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 동그라미. 이때 압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요,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물상대의성이 없다. 틀렸죠. 2번, 여러분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이렇게 됐죠.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이 말이죠. 저당권자에게도 당연히 물상대의가 인정되죠.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 거기까지만 줄고 압류할 때 압류. 우리 이런 봐봐.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죠. 기억나나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을 뭐란다? 압류하죠. 이 압류하는 것을 뭐란다? 물상대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줄고, 저당권 설정자 줄고, 채무자요. 채무자에게 물건이 뭐죠? 화재보험금이죠. 화재보험금이 인도된 후에는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상대의권은 어떻게 하냐? 보험금 등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 알겠죠?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그래서 이러면 16번에 물상대의 박스 한번 해보면 물상대의는요, 화재보험금 이렇게요. 화재보험금이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죠?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지급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써면 되죠?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 이렇게. 그런데 이때 압류는 누가 압류해야 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화재보험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해야 돼. 지급되고 나면 더 이상 압류를 못해요. 자, 그럼 4번은요.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은 뭐죠? 멸실이죠?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에서 물상대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4번 정답이죠? 5번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란 말이 뭐예요? 계약이란 말하고 똑같죠. 협의란 말은. 알겠죠? 이런 경우는 물상대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물상대의는 언제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죠. 공용징수가 뭐예요? 국가가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수용이잖아요, 수용. 알겠죠? 협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17번은요. 저당권, 이래 됐죠, 1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줄고요. 여러분요,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요. 이런 경우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소멸하지 않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뭘 해야 돼? 회복 등기를 해야 돼? 회복 등기하기 전에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경매가 됐어, 경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경매가 이루어졌다. 경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만약에 회복됐다가 할지라도 여전히 말소됐을 거 아니에요. 왜? 저당권은 말소 기준 원리니까. 그러니까요, 불법 말소된 저당권이요,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저당권은요, 소멸은 뭐죠?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회복 등기 됐다 하더라도 말소가 됐을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경매가 되면 자신이요, 저당권자임을 입증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2번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토지 저당권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줄고요, 수확기의 농작물 이퀄 토지의 부합 X예요.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당권은요,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잖아요. 그런데 농작물은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이나 농작물이나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3번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미치므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독립한 부동산을 우리가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이죠.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이죠. 거기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4번은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다. 여러분 미등기 써 그 위에다 또 써 무허가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인정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인정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법정 지상권. 두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개. 미등기 무허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성립될 수 없다. 틀렸죠. 요번은요.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경조된 경우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된 게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 봐봐요. 지금 뭐가 됐어 지금? 우리가 근저당권이 이전됐죠? 그럼 이전됐으니까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됐죠. 그럼 해설을 봐 해설. 자요.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부기란 말이 뭐예요? 부기등기란 것은 이미 있는 권리를 그대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는 누구만을 상대로 하면 좋겠다? 양수인. 양수인. 알겠죠? 양수인만 상대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참 특이하죠. 이런 부기등기는 이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배웠죠? 부기등기는? 부기등기의 경우는 무슨 등기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죠. 그러니까 주등기가 없어지면 무슨 등기도 없어진다? 부기등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요, 판례는요, 여기요,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되죠? 양도의 부기등기에서는 누구만을 상대로 하면 된다? 양수인. 그래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에서는, 이전의 부기등기에서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18번은요, 틀린 것은요, 우리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기다가 줄고 제3자 그리고 갑과 을과 병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합의. 자, 이번요. 저당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 계약. 그럼 계약이라는 말 쓰죠. 계약은 합의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어디에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줄고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것은 단독행위요.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거지 계약은 합의잖아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번은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무슨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줄고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 부탁한 거. 기도 부탁. 기도 부탁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제요 통화를 하는데 자기 지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점집을 간다. 왜 점집을 가냐? 자기가 중개를 했던 사람의 딸내미가 점집을 차렸다며. 점집을 차렸는데 신내림을 인제 신내림을 받았다 하더라. 그래서 바로 신내림 받으면 용하다 하더라. 맞아요? 신내림 바로 받으면 용하대요. 그렇대요. 나 잘 모르겠어. 그랬으니까 지금 신내림 받아가지고 바로 했는데 거기 간판도 달아가지고 하는데 소개 좀 해달라. 왜냐면 중개업자들한테 다 그런 거 잘 부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판 같은 거 좀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쌌나 봐죠.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그 사람이 왔는데 자기네 그 딸내미가 신내림을 해가지고 지금 점집을 하는데 간판 하나 달아야 되니까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소개해주는데 언제 신을 내리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을 내리면 해가지고 이제 점집을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한번 가보겠다. 예, 신내림이 초기에 신내림은 용하대. 그러면 가면 가서 왜 이거 그 빨이 왜 빡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지는 거야? 신발이 왜 떨어지는 거야? 가면 가서 더 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으니까. 가면 가서 왜 떨어지지? 아무튼 처음 내릴 때가 아무튼 세다고요? 가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가봐야죠. 가볼 사람은요. 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죠. 금전채권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부터 하는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등록된 등기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요. 저당권의 해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당연 소멸하죠. 저당권 그래서 187조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이것을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9번 보셔요. 1번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한 것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 줄것이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에서 점유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고 하나는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 두 가지는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은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저당권자의 우선하는 전세권자 줄고 그럼 저당권자의 우선하는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1순위고 저당권자가 2순위죠. 그러면 저당권자 가로묶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원래는 저당권만 소멸해야죠.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세권자가 지금 뭘 해서 배당 요구, 배당 요구라면은 전세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계속 나오죠 지금.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 줄거 만료 거다 써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그러면요 저당권은요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번 틀렸죠. 4번은요 물상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취득자가 왜 제3취득자냐? 저당 부동산의 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제3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자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뭘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뭘 한다? 인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뭘 한다? 인수를 했다. 인수했다는 것은 그걸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저당권이 시행돼. 경매가 되면 경매 저당권 시행 줄고 봐. 그러면 이 저당권 시행됐다는 말은 제3취득자가 돈을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는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왜? 물상보증인이 취득하지 제3취득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은 별말도 아닌데 약간 어렵게 들리죠. 어리가 100이요? 1억 원이죠. 그럼 그런데요 이 사람이 채무자란 말이죠. 채무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죠. 그리고 이 A의 건물이요. A의 건물 5억짜리요. A의 건물 5억.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가 돼봐. 그럼요 이 A는요 채무자한테 가서 돈 1억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1억을 못 갚으니까 경매됐을 거 아니에요. 경매가 돼가지고 우리 1억 가져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돈 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 채무자한테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지금? 자, 두 번째. 이런 상태에서 이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병을 제3취득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3취득자가요
이 건물이 5억짜리가 1억인데 4억 주고 산 거예요. 4억 주고. 4억 주고 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1억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1억을 갚았으면은 문제가 안 되죠, 자기는. 그러면 5억 다 주고 산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주고 샀죠? 4억 주고. 1억은 책임 안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억 때문에 경미가 됐잖아요. 그럼 1억은 자기는 어차피 돈을 갚은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누가 가서 받아야 돼? 물상보증인이 책임자한테 가서 받아야죠. 뭘 이렇게요? 여러분요, 뚜루디게 쳐다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만 먼저 보라, 여기만. 여기 먼저 보면, 여러분이, 내가요, 돈을 은행에다 빌려, 1억을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파트로 나한테 보증을 썼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집이 경매가 됐어. 그럼 여러분 나한테 가서 1억 탈락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1억 탈락하죠. 누가요? 물상보증 여러분이 나한테 1억 탈락하죠. 당신 때문에 우리 집 경매당했다. 왜냐면 경매당하면 이게 5억이니까 5억 중에서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 1억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얼마밖에 못 가져왔어? 4억. 그러니까 1억 탈락하죠, 당연히. 누가? 물상보증인이. 그런데 이 건물 지금 누구 거예요? 물상보증인 거죠. 물상보증인이 1억이 저등이 앞인 상태에서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값이 1억 갚아만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5억짜리 건물을 얼마 받고 팔았어요? 4억. 그러면 결국 물상보증인은 얼마 손해봤어요? 1억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억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 갑한테 가서 받아야죠.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받아야죠. 왜? 경매가 됐다는 건 어차피 이놈은 돈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다? 물상보증인이 손해죠. 왜? 자기 집 5억짜리를 얼마 주고 팔았어? 4억 주고. 얼마를 받아야 돼? 1억. 누구한테 받아야 돼? 채무자한테. 그걸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만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5번은요.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래 되나요? 그래서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 경우 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대가 전부로부터 전부 OX 일괄경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도 어디에서 받는다? 토지에서만 받는다. 토지에서만 받는다. 알겠죠? 건물에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20번은요.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건 물상대위, 우선 변제, 반환 청구 안 되죠? 왜요? 저당권을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 21번은요. 옳은 것은 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취득한 제3자 이 말이죠. 이것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알겠죠? 2번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 모요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요,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여기서 알려면, 등기부를 알아야 돼, 등기부. 이런 봐봐. 우리가 저당권이 침해가 되면 저당권에게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겠죠? 여기 한번 바로 말이죠. 여기 봐봐. 오늘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죠? 갑구가 있고요. 여기 을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1번 갑이죠? 2번 을이죠? 3번 이렇게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요,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위조. 위조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위조했어. 그럼 누가 침해를 받고 있어? 누가 그럼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냐? 을이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을이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러니까 병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을이 소유권에 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한다. 말소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 을구예요. 1번 A가요, 저당권이에요. 2번요, B가요, 저당권이에요. 3번요, C가요, 전세권이에요.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 전부 다 변제가 됐어, 변제. 변제가 됐으면 이 저당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돼야 되죠? 근데 지금 말소가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말소전이란 말이에요, 말소전이다. 그러면 침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없어? 침해를 본 사람이 있냐고, 없냐고? 우리나라는 순위가 승진이에요. 1번 저당권이 무효죠? 그러면 2번이 몇 번으로? 1번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2번이 지금 말소전이면 2번이 침해를 받고 있죠. 2번이 침해를 받고 있죠. 왜?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당권에게 해서 저당권에게 한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소 청구를 한다 이 말이죠. 말소 청구. 저당권에 의해서 이걸 물권자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당권 침해 당했을 때 저당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하는 거지. 여기 봐봐. 여기 갑부에 의뢰 등기가, 의뢰 앞으로 있는 등기가 병에 의해서 위조돼서 병 앞으로 등기됐다 해서 저당권 침해당한 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갑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봐봐.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가 되어 있다. 제3자 명의로. 누구? 병. 저당권자가 말소 청구 안 되죠. 누가요? 소유자. 누가? 을이 말소를 청구해야지. 을이. 3번. 나대지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나대지? 되어 있어요? 그럼요. 나대지에 이렇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OX. 그럼 지금 보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다잖아요. 이거 일괄 경매 아니에요?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4번.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피로비를 지출해서 물상보증인이 이런 봐봐.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잠깐 헷갈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매각대금 있죠? 매각대금은 처음에 뭐가 있어? 먼저 저당권 실행비용.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에 뭐가 있어? 비용상환 청구권이 비용. 제3취득자가 비용을 지출하면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매각대금에서. 물상보증인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단 말이죠. 누구라고 한다? 제3취득자가. 이래야지. 제3취득자가. 알겠죠? 4번 틀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뭐가 됐다? 매각.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이 됐다. 그럼요. 선순위 저당권도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선순위 저당권 줄 것이고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번 옳은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이렇게 됐죠? 그럼 누가 1번이에요? 지상권이 1번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럼 경매가 되면은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이지 않은 피담보 채권 소멸 줄고 피담보 채권 소멸 그러면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이죠. 저당권 소멸이죠. 그런데 말소 등기 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전에 줄고 저당권 이전 등기 줄고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 왜 저당권을 취득 못한다? 왜 취득 못한다? 공신력 X. 등기의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돈을 갚았죠.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을 말소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요 나중에 저당권은 모유가 되고 나중에 저당권을 말소하면 된다 이 말이죠. 3번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 줄고 먼저 배당 이시배당이라고 그래. 이시배당. 그러면 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줄고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전부 우선 변제 이렇게. 4번은요.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 대금을 다 낸 자는 이렇게 됐어요. 전유 부분 줄고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을 경락받았죠. 그럼 뭐까지 경락받는다? 대지 사용권까지 경락을 받아. 그래서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한다 미친다 이렇게. 자 5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왜 임의규정이냐? 자, 거기다가 저당권 효력은 그 다음에다 써. 집어넣어. 저당권 효력은 그 옆에다 집어넣으라고. 뭐라 집어넣어야 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물에 미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친다 이 말이죠. 자, 23번. 자, 23번요.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게 뭐냐?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줄곧 독립적 효력이 없는 부분 이런 방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당권을 어디에 미쳐요? 저당권을 어디에 미쳐? 부합물하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만다 미친다 이 말이잖아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저당권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느냐 또는요 독립성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 이것을 뭐란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 아니다. 독립성이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런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합이라는 말을 쓰려면 독립성이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뭐라 나왔어? 독립적 효용이 없다. 그 말이 바로 부합이다 이 말이죠. 부합의 경우는 저당권의 효력이 만다 부합물이 만다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미치죠? 자, 니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있죠? 토지 위에 이렇게 을이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을이 여기서 지상권이나 뭐를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을 뭐란다? 건물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건물에 대한 뭐다? 저당권.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과 임차권에 만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우리가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했겠어요? 지상권이나 임차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렇게 돼 있나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뭐다?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 대지 사용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자, 24번은 21의 기출문제죠. 자, 1번 피담보채권과 분류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암기하라고 그랬죠? 하나로 딱 그냥 암기하면 끝이야. 저기서 이런 말은 여기 봐봐요.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피담보채권이 있죠. 피담보채권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 전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고 이것만 딱 알면 되죠. 전유 부분에 뭐가 있다? 대지 사용권이 있고 대지 사용권. 전세금에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고 피담보채권이 뭐가 있다? 저당권, 담보물권이 있고 요역지에 뭐가 있다? 지역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은 종된 권리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 미친다? 지역권에도 미친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 피담보채권이 주된 권리죠.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이것을 뭐란다?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전유 부분이 뭐한다? 이전하죠? 그러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종된 권리도 다시 뭐란다? 이전하죠. 뭐가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반성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된 권리는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요, 이게 지금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다. 이렇게.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대이상권은 원칙적으로 전유인과 분리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받는 채권과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요, 주된 권리가 이전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하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도 미치는 것이고,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네 가지가 아주 잘 나오는 것이니까 잘 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뭐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요, 그림으로 그냥 알 수가 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됐나요? 자, 됐죠? 몇 번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24번에 1번? 23번 1번이요? 그래서 그럼요, 피해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 일필의 토지 일부, 일필의 토지 일부 줄고 봐. 이러면 우리는 일몰 일권주의 예외, 기억나요? 일필의 토지 일부에는 뭐만 할 수 있다? 엉유물권이죠. 영유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그 외에는 절대 안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일필의 토지 일부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나 저당권 같은 것은 일필의 토지 일부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뭐만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된다. 이 말이죠. 자, 3번.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것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알겠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 피해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 그 채무를 어디에 범인해서? 채권 최고액의 범인에서 면제. 알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후손이 아니면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돼요? 전액을 변제한다. 이 말이죠. 4번. 저당물의 멸실로 받을 금전을 뭐란다? 화재보험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재보험금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압류 등록하고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물상대위권 행사 거의 줄 것이고, 거기다 써 유치권 X. 물상대위권을, 유치권은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5번은요, 저당권의 양도에 필요한 줄과 물권적 합의. 이런 물권적 합의란 말 동그라미 해봐. 이런 물권적 합의가 뭐예요? 물권적 합의가 뭐예요? 물권적 합의. 이 합의가 뭐예요? 합의란 말은 뭐다?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누구에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을 양도하죠. 그러니까 특정인이 누구다? 양도인하고 누구하고? 양수인하고. 이 두 사람만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합의는 필요가 없다? 채무자 또는요 누구?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얘기하고, 계약은 채권을 얘기하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을 얘기하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이죠. 그래서 채무자 필요 없고 물상보증인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5번은요.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까지 있어야 된다. 틀렸어. 당사자. 이때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 이 말이죠. 양도인과 양수인 간. 이것을 당사자 간에만 있으면 된다. 자, 25번은요.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뭘한다? 상실. 줄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 옆줄 긋고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 부합된 물건, 저당권 설정 전
설정 후, 설정 전 미사 또 설정 후, 설정 전, 설정 후를 불문하고, 설정 전, 설정 후를 불문하고,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틀어서 미친다. 설정 전, 설정 후,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은요,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 줄 것이고, 공유 지분은 등기라고 써. 등기를 해.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4번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이 말이 지금 뭘 얘기해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 거기까지 줄거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3취득자라는 말이라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이후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경매가 되면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5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이렇게 됐어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전유 부분애가 아니고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이래야 되겠죠. 전유 부분의 그래야 되겠죠. 전유 부분애 그러면 안 되고,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죠.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넘어간다. 미친다. 알겠죠? 자, 26번 저당권의 객체. 그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1번 지역권이죠. 또 바로 옆에 등기된 임차권. 지역권 안 되죠. 등기된 임차권 안 되죠. 명인 방법 안 되죠. 농작물 안 돼.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명인 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 명인 방법, 농작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27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린 것은 지금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 이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 동감이 염려가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죠. 예방이란 것이 뭐예요? 봉사 중지 청구죠. 이걸 뭐란다? 저당권에 기한 예방 청구죠. 저당권에 기한 예방 청구이죠. 저당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이죠. 자, 그런데 저당권자는 뭐를 못해요? 반환 청구권이 없죠.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했죠.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왜요? 어디에만 저당이 있다? 토지. 그래서 일괄 경매할 수 있죠. 일괄 경매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지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상회한다. 확정된 채권액 줄고요. 실제 채무죠. 거기다 4억이라고 써봐. 4억. 피의다 채권 최고액 3억이라고 써봐. 그럼 여러분 누구는요? 두 번째 줄 채무자. 두 번째 줄 채무자.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돼요? 4억 전액을 변제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후순위 권리자도 채무자도 하고 똑같이 채권 전액의 변제, 채권 전액의 변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뭐만? 채권 최고액만 변제. 4번 기본계약인 당좌 대월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결상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담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담보해 안 해요. 결상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 어음은 담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 4번 있죠? 4번 판례가 뭐 당좌 대여 계약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보지 말고, 뭐냐면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결상기가 도래했단 말이 주고요. 결상기가 도래. 그리고 뭐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확정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이후에 발생이죠. 그 이후에 발행되면 이 말은 줄고 그 이후에 발행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이에요.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우리가 근저당권에서는 확정된 채권뿐만 아니라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포함하지만 지연이자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뭐는 포함하지 않아?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해.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다. 자, 2번은요. 5번은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 설정 전에 지상권 취득해. 설정 전? 그럼 지상권이 1번, 저당권이 2번이죠. 저당권이 실행 경매가 됐다.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28번. 틀린 것은 1번. 장래 특정한 채권. 장래 특정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지만, 알겠죠? 장래 불특정 채권은 근저당권이죠. 2번. 물상 대권 행사를 위한 압류. 압류는요, 누가 해도 된다? 제3자라도 모방. 제3자라도 모방하다. 반드시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틀렸단 말이죠. 제3자라도 모방하다. 자,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누구죠 이게? 이건 누구야?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당권, 근저당권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지상권, 전세권 매수인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니까요. 알겠죠? 이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이것도 이제 약간 어려운데 5번부터 먼저 보죠. 5번부터 먼저 보고 하죠. 5번은 뭐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됐죠. 그럼 이건 뭐죠? 일괄경매밖에 안 되잖아요. 이 일괄경매의 경우는 건물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몇 번 나왔죠? 지금 이게 지금 똑같은 지문이. 다시 이제 4번을 봐. 4번을 보면 이것은 여기서는요 뭐냐면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각되면서 그 비용을 우선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매각되면서 우선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각되면서 봐봐. 아무나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저당권 실행비용. 또 뭐가 있어? 오케이.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이죠? 제3취득자 비용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제3취득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제3취득자는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대금, 즉 매수대금이 뭐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매수대금이라는 것은 매각대금을 얘기해요. 경매대금에서 그 비용, 증축할 때 들어간 투자한 비용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일단 이 사람은 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저 뭐죠?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저당권이 설정했죠. 자, 29 틀린 것은 보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했다. 경매 당시란 뭐예요? 일괄경매는 뭐죠? 일괄경매죠. 일괄경매가 되기 전에 제3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은 일괄경매가 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동일하지 않았다? 동일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일괄경매는 뭐예요? 봐봐. 그럼 일괄경매는 뭐가 일괄경매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그리고 나서 을이 여기서 뭘 한다? 건물을 짓고 토지와 아니 갑이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의 자가 동일했을 때 일괄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건물을 누가 매수했다? 을이 매수했다 이 말이 병이 매수했다 이 말이죠. 병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다 이 말이죠.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 줄고 합의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두 번째 줄 끝에 3자 명의의 저당권도 유효하다. 전세권도 저당권 밑에 써 전세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세 가지 4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 여기에서만 이 말이 나와 딱 4가지에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이렇게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제3자를 가등기 담보권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은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죠. 왜요? 저당권 줄고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행위를 뭐란다?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처분행위는 뭐가 처분행위예요? 여러분 의무부담행위하고 뭐가 있어?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서 보면 봐. 의무부담행위가 있죠? 의무부담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처분행위가 있잖아요.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 처분행위는 물권행위가 있고 물권행위가 뭐예요? 물권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은 물권행위죠. 소유권이 이전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뭐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이 이전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게 물권에 관한 것을 처분행위 나가지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뭐가 있죠? 채권 양도, 무채 재산권의 양도, 준물권행위. 그 다음에 물론 여기 또 하나 굳이 쓴다면 형성권의 행사. 형성권의 행사. 형성권의 행사하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의무부담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하죠. 채권행위를 뭐란다? 채권은 뭐예요? 바로 하면 뭐죠?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을 뭐란다? 채권행위. 이것을 뭐란다? 의무부담이다. 의무부담은 누가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누가 한다? 처분 권한자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저당권 설정이죠. 그건 처분행위다. 그래서 처분 권한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할 수 있다.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만약에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줄고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유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관계인 이 말이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 말이죠. 특별한 사정은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 줄거 봐. 피담보 채권 소멸 그러죠? 그러면서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 소멸해. 당연히 소멸한다고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그런데 말소 등기 전 줄거 말소 등기 전. 두 번째 줄 가운데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거기다 써. 맨 끝에 효력이 없다. 왜 효력이 없다? 왜 효력이 없어? 등기의 공신력 X.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뭐죠?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말소가 소멸됐죠? 그럼 말소 등기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저당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저당권을 이전 등기 받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우리는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30번은요. 저당권 소멸의 원인이 아닌 것 1번 전부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죠? 멸실되면 원칙 써. 거기다가 원칙이라고 써. 원칙. 가로에다 원칙. 옆줄 긋고 물상대위되면 소멸 X.
근데 원칙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죠? 물상대에 되면 소멸하지 않지만 피해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 채권 동그라미 소멸, 채권이 소멸하죠? 부종성에 의해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경매가 됐죠, 경매? 저당물이 경매가 되면 저당물은요, 경매, 말소, 기준 권리죠? 당연히 소멸한다. 4번은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 혼동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저당권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동 X,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저당권자가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 들어보면 뭘 별 희한하게 써놨죠.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 봐, 동포 이름 이거 봐봐. 이 말 아니에요? 갑이요. 여기 우리 있죠? 우리 1번 저당권이죠? 1번 저당권이죠? 병이 몇 번 저당권이다? 2번 저당권이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2번 저당권자가. 그럼 2번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그럼 봐봐 지금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이잖아요 이게. 근데 1번이 취득하면 어떻게 돼? 1번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소유자 저당. 이거잖아요 지금 혼동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동포 여러분. 1번 저당권 여기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 안 하죠. 소멸 안 한 것은 뭐다? 소유자 저당이라고 하죠. 소유자 저당. 우리는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소유자 뭐라 한다?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 저당권, 병이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다. 그래서 2번이 취득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번이 취득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되죠.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1번 보셔요.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죠. 왜? 저당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약정은 할 수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등기 동그라미 했어요. 두 번째 줄 제3자에 대해 효력 줄고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가 됐다. 그렇게 돼 있나요?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가 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틀렸어. 전부를 알았죠?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구는 채무자. 채무자는 1년분이다. 전부다. 그래서 2년분 전부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연이자가 1년분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1년분이라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1년분? 그것은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고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죠.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5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취득 아까 우리 협의취득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왔어. 이렇게 협의취득이 되죠. 이것은 계약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수용이 아니라고. 말만 수용이란 말이 있지 수용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한다? 그것은 계약이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요 뭐라 한다? 물상대가 다르면 멸회공이죠.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 징수, 수용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협의 취득이잖아요. 협의 취득은 수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상대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물상대의 할 수가 없다. 두 번 났어 시험에. 자, 32번은요. 30번은 근저작권 피담보증권 확정식이죠. 이것은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1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